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푸시인이라고 했어요. 푸시인. 달리랑 좀 비슷하죠. 달리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달리는 앞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거를 달리, 인아웃. 푸시인 할게요. 지금 보니까 카메라가 이 사람 얼굴 쪽으로 이렇게 쫙 들어가는데 얘가 막 흔들려. 보셨어요? 얘가 막 흔들리는 거는 뭔가가 흔들리는 건 뭐예요? 사람을 긴장시켜. 전경에다 이걸 넣었다는 거는 이게 좀 뭐 효과로 보게요. 네, 공포스러운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얼굴로 가는 것 자체도 좀 이렇게 뭔가 의미심장한데 이런 것까지 막 이렇게 살살살살 흔들리는 거를 시청자들한테 보여준다는 거는 굉장히 그런 쇼킹한 뭔가가 있구나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경에다가 이런 걸 넣어주는 것도 뭐가 깨진다든가 이렇게 얼굴 쪽으로 자 얼굴 쪽으로 쭉 가는 거 가고 나서 이게 나오면 뭐예요? 아까 그 사람 기자인 거야, 기자. 그래서 그게 보도 자료가 돼서 인쇄가 돼서 나가면 아까 풀샷에서 카메라가 딱 쭉 푸싱 해가지고 가서 얼굴에 딱 멈췄는데 사람들이 이제 왜 어떤 내용이자고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윤정기가 막 돌아가는 건 아니까 그 기자가 뭐 이제 보도 자료를 터뜨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팩트가 되는 거는 클로즈업으로 보여줘야 돼요. 클로즈업. 아무리 좋은 것도 풀샷으로 보여주면 의미가 좀 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는 클로즈업 아니면 뭐 비클로즈업, 비클로즈업. 그래서 화면을 크게 잡아주세요. 이것도 사람이 앉는 데서부터 카메라가 좀 미세하게 쥐두새도 모르게 이렇게 착 들어가는 거. 이 사람은 이제 연기자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눈동자만 봐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고 막 이러는 건데 우리는 이제 연기자들은 아니니까 찍어도 이런 효과 내기는 사실 어려워요. 자, 이번에는 풀아웃.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 뒤로 그대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뭐야? 줌아웃이랑 좀 비슷해요. 줌아웃이랑. 근데 줌하고는 달라. 느낌이 다른 거예요. 요런 거를 풀아웃이라고 해요. 카메라가 뒤로 쭉 빠지는 거. 푸시인하고 반대인 거예요. 푸시인하고 반대요. 어딘지 모르지만 한 사람만 조그만 규모의 사람만 보여주고 있다가 거기서 막 이렇게 뭐 부지런히 막 바쁜 오피스 현장을 이제 보여주는 거지. 바쁜. 그러다가 카메라가 줌아웃 같이 풀아웃해서 쭉 빠지니까 이렇게 큰 데서 지금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큰 데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옷 벗고 이렇게 자리에 앉는 거는 처음엔 요 상태만 보여줬다가 이 사람이 들어와서 옷 벗고 앉고 막 이런 거가 이제 연출인 거야. 그게 미장센인 거야. 그죠? 화면 속에 어떤 사람은 전화 받고 어떤 사람은 막 들어와서 앉고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리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막 떠들고 이런 거가 연출에 의한 거예요. 실제 사무실 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청자들은 사무실 뭐 신문사 뭐 이런 오피스 같은 데서는 뭔가 하여튼 뭐 보도자료 얘기를 한다든가 뭐 싸움을 한다든가 뭔가 있다라고 인식을 해. 가만히 앉아있고 사무실 씬 찍는다고 카메라가 들어왔는데 다 가만히 앉아있고
해는 걸 찍으면 그 사진이지, 그죠? 이게 막 활발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 사람은 들어와서 옷 벗으면서 앉고, 이 사람은 전화하고, 이 사람은 커피 마시고, 이 사람은 신문 보고, 이 사람 요 그룹은 뭔가 얘기하고, 이 사람도 전화하고 모니터 보고 막 이런 거를 다 주문을 해야 돼. 다 주문을 해놓고 큐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큼만, 요 분만 감독님만 이렇게 딱 찍고 있다가 뭔가 지금 열심히 보고 있어 여기를. 뭘 봤는지 몰라 보는 사람은. 쫙 빼서 카메라 풀아웃 빼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강의장이구나. 근데 무슨 강의장인지 몰라.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뭔가 해는 거를 클로즈업 그 다음 장면에 그걸 보여준다면 스마트폰으로 뭔가 만드는 수업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거 설명이 되겠죠. 풀아웃이요. 자, 이게 로우 아웃, 그러니까 로우 앵글에서 이렇게 로우 앵글에서 이렇게 뒤로 빠져서 이런 느낌이 나지. 이 사람을 카메라가 로우 앵글로 안 하고 위에서 이렇게 한다면 느낌이 덜할 거예요. 느낌이. 왜 느낌이 강해지냐면 이런 것들이 카메라 렌즈 앞쪽으로 점점 멀어지는 게 계속 보이는 거지. 풀아웃 때문에. 줌하고 달라요. 줌인, 줌아웃하고는. 줌아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느낌 있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줌을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느낌 있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줌은 절대로 안 한다. 절대로. 뭐를 해요? 발로 찍는다. 푸시인, 푸시아웃. 푸시인도 떠벅떠벅 가지 말라 그랬죠.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정도만 가라 그랬죠. 푸시아웃은 배만 내밀으라고. 자, 그럼 이렇게 푸시아웃하고 푸시인을 해도 하면서 앵글을 바꿔주는 거야. 황금 문화를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줌인이나 줌아웃 때 또 삼각대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줌인 하면은 이게 안 맞아요. 이 눈높이가. 그러니까 줌아웃해도 또 앵글이 안 맞아. 그래서 빼면서 사이즈를 이렇게 우아래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한다든가 좌우로 맞춰준다든가 하면서 화면 속에 구도가 딱 맞게 뽑아줄 때도 들어갈 때도. 근데 삼각대 놓고 쭉 빼면은 엉뚱한 그림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 영상이 예쁘게 뽑고 예쁘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런 삼각대가 좋아야지 돼. 흔들리지 않아야 돼. 뺄 때 이렇게 흔들리면 그 그림은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것도 그냥 다 쓰잖아. 그죠? 모르니까 그냥 뭐 이것도 그림인데 하고 그냥 쓰는데 빼면서 뭐 꿀렁꿀렁한 때든가 빼면서 뭔가 이렇게 됐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안 써. 아마추어들은 찍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쓰는데 절대 쓰지 마세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동안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몰랐으니까 이제 쓴 거고 이제는 배웠잖아요. 또 영상 감독한테 오리지널 감독한테 배웠으니까 우리 감독님들도 이제 저랑 리꼬르가 되는 거죠. 리꼬르. 네. 이게 들어가면서 앵글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구도를 잡아주려고 그러면은 이런 삼각대가 좋아야지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삼각대는 비디오 삼각대는 아니에요. 동영상 삼각대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진용 삼각대인데 이게 줌인 아니 펜하고 이럴 때 약간 이렇게 로크를 해주면은 유압 걸린 것 같이 잘 안 돌아가 빨리빨리.
사진용은 이게 휙휙 돌아가거든요. 그런 거로 동영상 찍으면 안 돼요. 이게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냥 사진용 이런 거로도 밴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게 무게가 좀 나가는 캠이라든가 뭐 ENG라든가 이런 거는 이런 데 올려가지고는 사용 불가. 무게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헤드가 크면 클수록 큰 카메라가 올라가고 DSLR이라든가 이런 무거운 카메라가 올라가도 이렇게 팬을 한다든가 틸다운, 틸업을 할 때 부드럽게 돼요. 이게 현찰은. 자, 우리 감독님들 학교 다닐 때 집에 전축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네. 네, 있죠. 집에 전축. 집에 그렇죠. 턴테이블이라는 게 있잖아. 네. 판 올려놓는 거. 네. 우리 집에 있는 턴테이블은 이거 올려놓으면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울리 돌아가. 근데 다방에서 디스크 자키들이 해는 판은 울리가 안 하고 그냥 정확하게 돌아가. 이게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기계 차이예요. 그 사람네들의 턴테이블은 판보다 커. 디스크보다 커. 근데 집에 있는 턴테이블은 판보다 작아. 조금 작아요. 네, 판보다 작아요. 커야 되는데 작아. 그러니까 중앙은 맞는데 끝으로 갈수록 원이 똑바르지 않다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리고 헤드가 그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 파장에 의해서 웨이브 파장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삼각대 좋은 거는 유압식 있는 거는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방송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것 같으면 1,000만 원이 넘어. 이 삼각대가. 근데 이제 프로페셔널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DSLR 정도로 들고 다니는 거 정도 되면은 400만 원 정도. 삼각대가. DSLR 정도. 카메라 값보다 더 비싸지. 그러네.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왜 가지고 다녀? 그 비싼 거를 왜 가지고 다니면 가볍고 여기 유압이 걸려서 깨끗한 팬을 한다든가 힐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거로 하면은 이게 사람이 돌리는 거기 때문에 얘가 기분 내키는 대로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막 이래요. 이게 일정하게 가는 것 같지만 그러면 여기 유압이 걸리면은 내가 힘을 줘야지 얘가 돌아가. 힘을 줘야. 우리 이런 유압이 안 걸린 건 그냥 내 힘으로 그냥 휙휙 돌아가거든요. 유압이 걸리면 힘을 줘야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일정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유압의 힘을 컨트롤하는 그런 게 부착이 돼 있어. 그래서 1단, 2단, 3단, 4단, 5단 막 이렇게 단수가 있어가지고 1단으로 놓을 때하고 5단으로 놓을 때는 달라. 1단으로 놓을 때는 얘가 그냥 휙 돌아가. 5단으로 놓으면 안 돌아가 잘. 그러니까 무거운 카메라가 올라갈수록 5단에다 놓고 가벼운 카메라가 올라갈수록 1단에다 놓고. 이건 얼마 정도? 이거요? 이거 한 5, 6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볼헤드가 비싸요. 요게 지금 이거는 이제 싼 건데 좀 쓸만하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요거만. 그거 이거 따로 연결을 해야 되는 네네. 거예요? 아니 근데 요거는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건데 아마 다른 게 저쪽에 있는 게 아마 따로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이걸 따로 사요. 좋은 거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샀는데 요 볼헤드가 그거 현찮다. 얘 빼버리고 한 30만 원짜리 여기서 사서 끼면은 훨씬 이렇게 유압이 걸린 이런 볼헤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줌인은 이제 지금까지는 푸시 아웃을 봤어요. 이번 때 이제 줌을 보는 거예요. 이제 줌인, 줌아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줌인이에요. 이런 거 기하학적으로 돼 있는 카메라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렌즈 화각만 바꿔주는 거예요. 줌인
줌인을 해주는 거는 거기에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뭘 보여주기 위해서 줌인을 하는지. 그냥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줌인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줌인을 했는지, 왜 줌아웃을 했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캠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처음 캠을 사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 줌인 줌아웃 하는 게 신기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다 줌인하고 다 줌아웃하고 이래. 계속 맞아. 처음부터 시종일관 다 그래. 그래가지고 편집하려고 그러면 쓸 수 있는 그림이 없어. 다 줌인 줌아웃해줘. 가만히라도 있으면은 그거라도 잘라 쓰겠는데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돌리고 막 이러면서 다 그렇게 엉망으로 촬영을 해요. 처음에는 그래. 근데 이제 본인이 편집을 해보면은 아 이건 아니구나. 왜냐면 편집할 때 그림이 없어. 본인이 편집해도. 그러니까 아 이제는 펜도 자제하고 줌인 줌아웃도 자제하고 어떻게 찍어요? 그림같이. 그림 사진같이. 영상 한 컷 한 컷을 이게 막 후뚜루마뚜루 찍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황금 분할에 의해서 피사체를 어디다 두고 미장센을 어떻게 해서 뭐가 움직이게 하나, 내가 움직일 건지 피사체를 움직이게 할 건지. 영상이 사진같이 찍으라고 했다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가 아니라 앵글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안에 피사체는 움직여야 돼. 근데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카메라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동영상이잖아, 사진이 아니니까. 이것도 주민에서 아 이게 무슨 글씨가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미장센이에요. 이런 거. 여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프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레임에 우측이나 좌측에다 이렇게 뭘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미장센이에요. 이런 것도. 여기를 보여주는, 여기만 보여줘도 되는데 여기 사람이 걸렸잖아요. 이렇게 양 어깨로. 이렇게 어깨, 요 사이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런 것도 미장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촬영할 때 쭉 피사체만 보여주려고 그러지 말고 쭉 피사체하고 관련된 옆에 있는 뭔가를 같이 넣어서 촬영을 해주시면 화면에 입체감도 있고. 우리가 찍는 영상은 3D가 아니잖아요. 2D잖아요. 2D를 입체감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전경을 넣어서 촬영해 주시면 좋아요. 카메라가 쭉 들어가고 이 사람 인상 쓰고 있는 걸 쭉 들어가면 그 다음이 무슨 그림이 나올지 상상을 해. 근데 이걸 줌을 안 쓰고 그냥 정직하게 그냥 그림 하나로 탁 해주면 이야기가 또 누지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줌이 들어가면 또 달라져요. 자, 줌도 빨리 들어가는 퀵 줌이 있고 천천히 들어가는 슬로우 줌이 있고 그래요. 퀵 줌이 있고. 자, 펜도 천천히 가는 슬로우 펜 있고 빨리 들어가는 스위치 펜이 있다 그랬죠. 스위치 펜. 머리는 과감하게 잘라라. 이런 표정이나 인물을 찍었을 때 여기에 뭐 미소라든가 분노라든가 뭐 이런 거를 잘 보려고 그러면 머리가 다 나오면 안 돼. 머리는 과감하게. 턱은 자르지 마라. 머리는 잘라도 되는데 턱은 자르지 마. 그럼 턱 잘린 영상은 그럼 전혀 없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 이 줌이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줌이래. 앵글이 사이즈가 클로즈업이 내가 머리를 자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턱은 자르지 말라고 그러는 건 보편적인 거고 이걸 더 세밀하게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감독님 피사체를 정중앙에 놓지 말라 그러셨는데 네네. 지금 푸시인이나 줌인할 때는 보통 다 정중앙으로 이렇게 집중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아, 정중앙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정중앙으로도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래도 정중앙은 안 해요. 정중앙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그래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항상 정중앙은 절대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면 돼요. 정중앙은 조금이라도 좌측으로 갔든 우측으로 갔든 어쨌든 미세하더라도 네, 미세하게 네, 조금 피해주는 게 네. 이 건물 같은 거 찍을 때는 정말로 정중앙에서 찍어요. 건물. 뭐 절에 가서 대웅전을 찍는다 그랬을 때 대웅전 전체가 다 나올 때는 정말로 정중앙에서 옆에서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찍는 거는 대각선으로도 찍을 수는 있죠. 찍을 수 있는데 그 건축물 같은 거 찍을 때 건물 같은 거 찍을 때는 정중앙에서 찍으면 좋아요. 정중앙. 줌 하나만 더 볼게요. 크러쉬 줌, 퀵 줌이야. 빨리 보여주는 거. 굉장히 긴장감이 있죠. 긴장감이 있죠. 크러쉬 줌, 퀵 줌, 빨리빨리. 그러니까 제가 줌 촬영하고 그럴 때 아니 펜 촬영할 때 처음에 3초로 고정시키라 그랬잖아. 여기서는 이게 3초예요. 1초도 아니잖아. 프레임으로 가잖아. 긴장감을 주고 영상의 어떤 박력 뭐 이런 거를 줄 때는 1초도 안 써. 막 프레임으로 써. 1초가 30프레임이라 그랬잖아요. 15프레임, 8프레임 이렇게도 써요. 그게 편집할 때. 이러고 보니까 봤을 때 미디움에다 갑자기 얼굴 착 가서 놀란 표정. 놀란 표정을 그냥 미디움으로 찍으면 느낌이 좀 덜하는데 카메라 그냥 쫙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연기와 퀵줌이 맞아가지고 더 깜짝 놀라는 것 같은. 감독님, 줌은 기기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줌 돼야 안 돼요? 되는데 좀 흔들려. 네.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흔들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삼각대도 되고 편집할 때 하시면 돼요. 편집할 때 줌을 하면 돼요. 펜줌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15프레임을 할지 30프레임을 할지 정확하게 이거를 할 수는 없지만 편집할 때 요 그림에서 얼굴로 확 줌이 되게 해서 그걸 짧게 해주면은 내가 현장에서 퀵줌을 안 해도 편집할 때 확 들어가요. 그건 이제 편집 시간에 영상 편집할 때 줌이 된다고요? 네네. 편집할 때. 이렇게 퀵줌.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잠깐만요. 처음 시작은 여기가 어딘데? 풀샷. 여기가 어디예요? 공원이죠. 누가 봐도 공원이죠. 이 사람 지팽이 짚고 있어. 나이 많은 할아버지고
요런 사람들이 요런 사람인가 이렇게 교차해서 지나가는 요런 거 이제 엑스트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 사람도 지금 어때요? 정중앙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이쪽이 많이 비어 있죠. 풀샷 다음에 뭐 넣어야 돼요? 클로즈. 네, 클로저. 이렇게. 요거는 이제 미디움 샷인데 아직 클로저는 아니고. 자, 내가 어딘가를 걸어갔어. 요 자리가 아까 그 공원이 아니더라도 요걸 보여주면 아까 그 공원인 줄 아는 거야. 요게 의자 있는 데하고 요 뒤에 배경이 별로야.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공원 찍어가지고 여기다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은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다 찍었다고 그래서 이걸 다 1번, 2번 그대로 쓰려고 그러지 말고 1번 쓰고 2번을 써야 되는데 이 2번은 다른 데서 찍은 걸 가져다가 2번으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할아버지가 앉을 때 어떻게 앉았어요? 이렇게 앉았잖아. 그게 뭐였어요? 동사원으로 뭐라 그랬어요? 프레임 인. 프레임 인. 프레임 인. 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는 게 프레임이냐? 프레임이니 뭐 이렇게 먹는 게 프레임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는 건 다 프레임이에요. 그럼 드롭인인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드롭은 아니고 하여튼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거는 다 프레임인. 밑에서 위로 올라가든 좌에서 우로 올라가든 프레임 인. 요 코트 장면 한 번만 다시 좀. 네. 프레임 인. 자, 영상에 빛이 지금 어디로 들어왔어요? 빛이 어디세요? 이렇게 들어왔죠? 45분. 그죠? 이 얼굴에 이런 그막 주름을 많이 보이게 하려면 빛이 사광으로 들어와야 된다 했죠. 사광.